충북에서도 올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에 사고도 속출했는데 밤사이 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엿새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영남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공항에 시설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도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열흘이나 늦은 첫눈인데 폭설이 내리면서 충북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정전사고까지 잇따랐는데 밤새 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소백산 국립공원 연화봉 정상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눈꽃이 뒤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늦은 첫눈인데 차갑고 매서운 바람에 등산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마을에는 비닐하우스와 지붕, 수확이 끝난 논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이 지역에 낮 동안 내린 눈만 15cm 안팎. 첫눈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첫눈 온다 해서 목도리 올해 처음에 이렇게 꺼내 입었는데 겨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제설 차량이 도로 위 눈을 쓸고 제설제를 뿌려보지만 눈은 금세 다시 쌓입니다. 도로 곳곳이 밀리면서 운행이 늦어진 버스가 속출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 30분 늦고 내려올 때는 한 20분 늦었어요. 그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편이에요. 갑작스러운 폭설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음성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양방향에서 20대 넘는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단양군 가곡면에서는 SUV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사면으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청주시 분평동 일대 1,600여 가구에는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갑자기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이상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충북에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35년 전 분리됐던 대전과 충남이 최근 다시 하나가 되겠다며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들여온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발표라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 구상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발표 엿새 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충남이 전격 발표한 행정통합은 행정조직과 예산은 물론 광역단체장까지 두 시도가 완전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충북 세종과 함께 추진해온 기능적인 통합, 즉 충청광역연합과는 별개로 두 지자체가 먼저 다음 단계인 행정통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충남 대전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충남 대전만도 현재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충북의 또 의견이 또 같이 한다면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무리수라거나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 경북보다 정부 지원을 선점하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30년 후를 대비해서 행정 통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안이 올 12월 달에 이제 아마 정부에 제출이 될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런 그 통합된 시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또 지원책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야당은 충청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 충남만의 행정 통합은
갈등을 초래하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은 함께 광역연합을 준비해온 충북 세종에 집중됐는데 정작 발표 엿새 만에 입을 연 김영환 충북지사는 연합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부내륙 시대가 열리고 있고 산업, 경제, 교통 등에서도 밀리지 않을 힘을 갖고 있어 통합과 관계없이 충북이 연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 충남의 관심이 행정 통합에 쏠리면서 생길 수 있는 광역연합의 동력 약화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출범 이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지역 감정이 조장된다거나 분열의 논리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하는 일은 앞으로 과제로 있다. 충북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뜩이나 도세가 약한 충북이 이런 흐름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역시도의 통합을 했다 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이 자치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할 경우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불이익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의 설명처럼 수년간 공을 들인 충청광역연합과 그중 절반의 행정통합 추진이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18일 광역연합 출범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 부시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이 거듭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중징계 처분 감사 결과를 통보했던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수도권과 충북, 영남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을 90분 거리로 잇는 철길의 중심에 충주가 서게 된 건데요. 충북에도 역이 3개나 늘었지만 과제도 적질 않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개통식에 참여해 열차를 먼저 탑승해봤습니다. 충주역에 도착한 KTX 이음 고속열차. 수도권 판교 방향이 아닌 영남 방향 문경역으로 가기 위한 시운전 열차입니다. 개통식을 축하하려는 충주 시민 등 60여 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설산의 배경으로 살미역과 수안보역, 연풍역을 지나갑니다. 충주에서 문경까지 39.2km를 달렸습니다. 충주역에서 출발한 KTX 이음 열차는 중간 정차역 없이 23분 만에 문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철도의 2단계 구간으로 1조 3,33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충주에서 이천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 4년 만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문경에서 충주를 거쳐 판교까지는 1시간 반 걸립니다. 충주가 영남 쪽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고속철도 길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특히 충주 살미와 수안보, 괴산 연풍에도 3개의 역이 생긴 만큼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제 발전의 축은 물론이고 투자의 축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중부내륙철도의 남은 3단계 구간인 문경에서 김천까지 69.8km는 아직 기본 계획 중으로 2030년 이후에나 개통 가능합니다. 현재는 영남의 여객 수요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운해 횟수도 왕복 4회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주발 도착 시간대가 변경돼 수도권에서 충주, 충주에서 수도권까지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여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문경에서 김천까지 남은 3단계 구간은 물론 서울까지 연결 노선인 강남 수서간 복선 전철에 차질 없는 추진, 현재 한 대뿐인 KTX 이음 열차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내륙 중심의 대동맥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질 남부내륙철도와도 연결될 중부내륙철도. 국토중심 종단축 완성은
여전히 긴 여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암병원이 오늘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암병원인 의생명진료연구동은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도민 암 환자 중 45%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이번 암병원 개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증 환자의 역외 이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올해 초부터 암병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개원식을 미뤄왔습니다. 청주시가 새 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건물을 내년 1월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흠 청주시 주택국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병원 의료장비가 남아있어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자진 이전을 협의하고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시 장소에 장비를 보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강제 집행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5대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한 만큼 불편함도 커져서 이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 오늘 이 사람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30년간 청주공항을 연구해온 원광희 청주시정 연구원장은 이용객 400만 돌파의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공항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지방공항에 상당히 그 인색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설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늘어난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장은 주차장과 주기장 확충, 국내선과 국제선, 화물터미널의 분리를 꼽았습니다. 올 말까지 한 480만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분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당장에 이제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승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확충의 걸림돌인 충북선 철길은 현재 진행 중인 고속화 사업을 기회로 이설하고 새로 지을 공항역도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넣어야 합니다. 동탄, 충청권 광역철도, 동서-횡단철도, 천안 복선전철 등 차질 없는 철도망 구축의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철길이 모여들고 있네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금을 거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공항역에 한 4개에서 5개의 철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송역보다도 폭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행객이 빠져나가는 통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항을 매개로 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복합도시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이제 주거, 상업, 비즈니스, 쇼핑, 또 항공 체험, 교육 뭐 이런 것이 아주 총망라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는 거죠.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경기 남부권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악재가 되고 국가안보나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간 참여가 없어 중단된 청주 대농지구 복합개발이 재추진됩니다. 청주시는 기부 체납 공공시설에 대한 5년 의무 운영 조건을 삭제하는 등 1차 공모보다 민간 사업성을 대폭 고려해 다음 달 10일까지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사는 신용평가 등급 A- 이상, 대표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 22 이내 등 참여 자격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민간과 공동으로 유휴부지로 방치된 북대동 대농지구 상업 8개 블록 17,000여 제곱미터를 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